네, 이모스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파트 데피니션, 저희가 이제 파트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파트 데피니션에 이어서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 마지막 화면이 이제 요 이미지죠. 아티클 디자이너가 있고 컨스트럭션 프린서플이 있고, 그래서 그 컨스트럭션 프린서플을 풀어주는 첫 단계로 이제 파트 데피니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조에서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파트별로 정의해서 파트를 이제 어떤 소재로 구성할지, 그 다음에 파트와 파트는 또 어떻게 체결할지,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도식화를 좀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간은 뭐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 뭐 개념적으로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더라. 그래서 그 원칙들을 각 개별 파트의 속성으로 정의하는 걸 전 시간에 알아봤죠. 그래서 구조의 원칙을 파트의 개별 속성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컨스트럭션 프린서플, 저희가 이제 구조 원칙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파트들의 어떤 그 속성들이 정의가 되면 그 구조와 원칙과 정해진 속성에 의해서 파트들을 이제 어떤 소재로 구성할 것이냐, 그 어떤 소재로 구성할 것이냐를 정의하는 게 뭐다? 파트 데피니션이다. 그래서 뭐 여기 온셋, 파트가 온셋으로 될 경우에는 노출이 우리가 통상 이제 사면 노출이 되니까 보통 이제 피부와 접촉하는 이런 것들은 엣지를 보통 이제 두꺼운 엣지를 쓰죠. 인셋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뒤로 가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보통 엣지를 뭐 안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 얇은 엣지를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하중과 관련돼서 이제 통상 캐비넷용에서는 수평재는 이제 하중을 받으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두꺼운 판재를 쓰고, 수직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얇은 보통 뭐 23T, 18T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어떤 데는 또 이제 같은 소재를 쓰기로 하고, 그래서 구조에서 이런 부분들로 검토해서 이제 소재를 구성하는데, 이모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설계는 3D죠. 공간에서 파트가 있어요. 공간의 파트예요. 3D 공간의 파트인데, 이걸 제조하는 제조자 입장에서는 전부 그냥 판넬이죠. 판넬 하나하나를 작업해서 결국 마지막에 조립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설계자의 이 3D에서의 파트를 제조자 입장에서 이 2D 그냥 이 단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치시킬 거냐, 이게 이제 이모스에서 파트 데피니션 할 때, 파트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이제 뭐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결국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설계를 하지만, 사용자의 공간을 가정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작업자가 제작하는 건 결국 작업 테이블, 기계의 작업 테이블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의 구조물의 파트를 작업 테이블의 파트로 동일시하는 것이 이 파트 데피니션의 첫 번째다. 카테고리별로 천판이냐 지판이냐, 수평재가 있고 수직재가 있고 도어나 뒷판처럼 이렇게 면이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간의 구조에서의 파트를 머신의 테이블의 파트로 일치시킬 거냐. 그렇게 되면 설계가 곧 제조의 관점이 되고, 제조가 곧 설계의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 작업 테이블만 따로 끄집어냈어요. 작업 테이블만 끄집어내서 이모스에서는 여기 전면이 있죠. 설계 공간에서의 사용자 설계자 관점의 전면과 작업 테이블에 올려놓은 작업자 관점의 전면과 요거를 일치시켜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공간에서의 파트를 전부 2D의 작업 테이블 올려놨죠. 그래서 올려놨을 때 설계자의 의도, 요 테이블에서 요 천판은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 전면에 엣지를 붙이고 여기 좌우 측면 뒷면에 엣지를 뭘 붙여야지 라고 했던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작업자에게도 전달이 되게, 그래서 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테이블에 2D의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요 판재에다가 이렇게 전부 어떻게 돼요? 넘버링을 해줘요. 기호하고. 여기가 위야. 요 작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가 작업 테이블로 봤을 때 네가 보이는 여기가 탑이야. 이 탑이 이 구조에서는 어디야? 이러한 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야 이제 설계자가 의도한 소재를 구성한 게 현장에도 그대로 동일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파트, 요 구조재에서의 파트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요 작업 테이블을 올려서 어떤 위치와 넘버링을 해주고 그게 동일시되느냐? 바로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요 구조물을 놓고 선반주는 너무 쉽죠. 그냥 작업 테이블로 그대로 쭉 내려주면 테이블로 바로 올라가죠. 그러면 선반주는 보이는 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엣지가 1번이죠. 1번. 작업자 요 전면의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고 이모스에서 보통 넘버링 하게 되면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우측이 2번, 뒷면이 엣지가 3번, 그 다음에 좌측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전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선반을 쭉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여기 보이는 면, 여기 까만색 표시로 해서 제가 탑이라 그랬죠. 작업자에서 볼 때 윗면이 보이잖아요. 그럼 작업자가 봤을 때 요 위에가 표면재 상단, 그럼 반대쪽이 표면재 하단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제품에서는 설계자의 관점에서는 요 천판 탑쉘프 같은 경우는 외부죠. 외부. 요 위에서 보는 여기가 탑이 되고 안면이 되겠죠. 밑에서 보는 안에서 보이는 면이 표면재 하단이 되고 여기는 엣지 1, 2, 3, 4. 요 기준에 의해서 설계자가 설계한 파트의 소재들의 어떤 구성이 그대로 작업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측판은 말 그대로 그냥 눕히면 돼요. 좌측판이든 파티션이든 우측판이든 눕히는 거죠. 작업 테이블에 그대로 눕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힌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테이블에 올라와서 역시 이 기준과 동일시돼서 작업 테이블로 올라가는 개념이 되고, 도어나 뒷판 같은 경우는 한번 회전해야죠. 일단 측판과 구조를 동일시해서 눕히면 똑같은 기준으로 올라오겠죠. 뒷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계자가 의도한 제품에서의 파트의 소재의 구성을 작업자의 테이블 위에서의 어떤 기준과 동일시하는 게 파트 데피니션의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반유들은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선반유들은 패널, 천판, 레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강 밴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강 밴드, 레일이 있고 고정 선반, 이동 선반, 뭐 바텀 쉘프, 서랍 밑판. 요거는 이제 부엌 상부장, 하부장일 때 부엌 상판. 이거 전부 다 이게 수평재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기준이에요. 그대로 갖다 놓고 위에 작업자 기준으로 위에 아래 엣지 1, 2, 3, 4. 측판유 그렇고 도어류, 뭐 도어가 있고 서랍 도어도 마찬가지죠. 뒷판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느냐? 외우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 오면서 이런 이미지들 다 어디서 갖고 왔어요, 제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 엣지 때문에 판재 하나만 갖고 왔어요. 판재가 있고 이걸 이렇게 클릭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판재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파트 데피니션 있죠. 그럼 파트 데피니션을 누르고 한번 가볼게요. 엘리멘트 매니저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자, 파트 데피니션에 파트 정의죠. 파트 정의에서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 세팅이 있고, 파트 구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표면 구조재가 있고, 구조재 이미지 다 뜨죠. 표면재 상단, 표면재 하단. 그 전에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요 탑쉘프라고 되어 있네. 탑쉘프를 클릭하는 순간 보시면 요 까만색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버링이 1, 2, 3, 4. 그래서 이게 작업 테이블로 올라갔을 때 작업자 관점에서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표면재 상단이다. 그 다음에 작업자 전면, 여기가 설계자의 쪽도 전면이죠. 여기가 엣지 1번, 엣지 2번, 3번, 4번. 미리 조금 어차피 이따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요 표면재 아까 말씀드린 구조재가 있고 표면재 여기에 이제 까만색 화살표가 있고 그 반대쪽이 되고 그 다음에 엣지는 아까 1, 2, 3, 4 했죠. 그러면 여기 롱샷 클릭해 보면 여기 제가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올려놨네. 예, 엣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르면 엣지 2번 3번 4번 1, 2, 3, 4에 내가 어떤 엣지를 썼다 어떤 엣지를 썼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엣지를 썼다가 나오죠. 그래서 엣지를 들어가서 엣지를 하는 건데 요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 1, 2, 3, 4가 엣지의 요 1, 2, 3, 4가 뭐다? 요 탑쉘프의 1, 2, 3, 4에다가 엣지를 정의한 거죠. 네. 자, 다시 우리 한 번 더 제가 너무 요거는 그렇게 해서 탑쉘프가 있고 다른 것들 여기 있는 것들 화면 캡처한 거예요. 요 파티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까만색 화살표 1, 2, 3, 4 다른 것도 좀 한번 볼까요? 패널 맨 처음에 이미지에 넣었던 거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 한번 볼까요? 사이드 패널 사이드 패널 까만색 1, 2, 3, 4 서피스 탑 1, 2, 3, 4 엣지 이런 식으로 전부 백 패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미지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설계하시면서 여기다 소재를 파트 데피니션의 구조, 표면재와 구조재를 어떻게 할지, 엣지를 어떻게 할 때 요걸 보면서 여기다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정의를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판재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거를 요 카테고리별로 전판이냐 지판이냐 측판이냐 카테고리별로 요 작업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요렇게 논다라고 요렇게 논다라고 정의 내리고 거기에 맞게끔 구조재 표면재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엣지를 정의하는 거죠. 엣지가 없으면 되게 단순해요. 이건 명쾌하니까 표면재 위로 가고 구조재 기준으로 표면재 밑으로 가고 정의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엣지가 붙는 거죠. 엣지가 붙으면서 엣지가 만나겠죠. 사면을 붙이면은. 그럼 엣지가 만날 때 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구조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엣지와 표면재와도 또 순서가 뭐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런 순서가 또 정의가 될 테고 엣지도 가공의 문제도 엣지를 붙이고 할 거냐 엣지를 안 붙이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 왜? 이런 것들의 순서가 바뀜으로써 일단 소재에 뭐가 바뀌어요? 치수가 바뀌어요. 치수가 바뀌면 소요량이 바뀌겠죠. 소요량이 바뀌면 원가가 바뀌겠죠. 이게 전부 연동이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뀐다는 건 공정이 바뀌는 거죠. 설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서로 메인 아이템을 한다면 현장이 뭐가 바뀌어요?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죠. 그냥 있는 기존 공정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공정이 왔다 갔다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엣지를 붙였을 때에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설계가 후공정인 생산과 소재와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와 엣지가 만나요. 엣지가 만나. 그러면 요 엣지 1번을 기준으로 엣지 2번 요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와서 요 끝에를 정의하는 거예요. 엣지 1번은 여기를 끝에를 정의하는 거고 엣지 2번은 여기를 정의하는 거.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 그래서 요거를 내가 길게 하겠다. 여기 끝을 내가 길게 할 거냐. 그러면 엣지 2번 스타트는 짧아지겠죠. 아니야, 내가 짧게 할 거야. 그러면 엣지 2번 스타트는 길어지겠죠. 내가 하나를 정의하면 그 다음 출발하는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그럼 이 정의 내린 게 예제입니다. 예제. 자, 제가 엣지 1번에 이 부분을 정의 내린다 했죠. 여기를 제가 길게로 정의 내렸어요. 길게. 그러면 2번 엣지 여기는 짧게 시작하겠죠. 2번 엣지는 내가 여기 짧게라고 정의를 냈어요. 쇼트. 그 다음에 3번 엣지는 끝에 와서 제가 롱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엣지는 끝에를 제가 쇼트로 했어요. 그래서 롱, 길게, 짧게, 3번 엣지는 길게, 4번 엣지는 짧게라고 정의했다면 1, 2, 3, 4면에 붙은 엣지의 종류가 다 다르다면 요 끝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엣지 길이가
다 달라지겠죠. 다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모스에서는 이렇게 설계한 엣지들의 만나는 구조의 길고 짧음에 대한 정의를 이게 공정으로 자동으로 풀리죠. 네. 요걸 이제 엣지 캠 하면은 요 부분을 풀어줘요. 엣지 이모스에서 자동으로. 자, 여기 길으니까 먼저 붙일 수는 없죠. 예, 요거 긴 걸 먼저 붙여. 짧은 걸 먼저 붙여야지. 그러면 여기도 짧고 여기도 짧네. 아, 그럼 엣지 2번 먼저 붙여야지.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정하거든요. 그럼 엣지 2번 먼저 정했어요. 엣지 2번 먼저 정하고 길어 먼저 못 붙이죠. 이게 짧고 엣지 4번 먼저 붙여. 그러면 엣지 2번 붙이고 엣지 4번 붙이고 그 다음에 1번 붙이고 3번 붙이고 이렇게 자동으로 엣지에 대한 구조를 정의 내린 요거를 해석하면은 뭐가 돼요? 엣지의 작업 순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엣지 작업 순서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현장의 작업자가 엣지 2번 붙이고 4번 붙이고 1번 붙이고 3번 붙이고 엣지 작업 순서 지서가 되겠죠. 요 엣지 순서를 로봇에 줘서 로봇에서 처음에 바코드를 인식해서 엣지 2번을 먼저 붙여라. 엣지 4번 붙여라. 1번 붙여라. 3번 붙여라가 바코드를 인식하면서 뭐 180도 회전해라. 90도 회전해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엣지 자동화 공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엣지 캠 자동화 공정이 이제 세팅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하고 표면, 우리가 대부분의 공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재단해서 엣지 붙이고. 그러면 구조재, 표면재 같이 이제 붙어서 접착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입고 하면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럼 뭐 재단 치수는 당연히 엣지 제외 치수죠. 이거 뭐 명확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게 참 보기 드문 제품인데, 보통 이제 우드 엣지라죠. 원목 엣지 뭐 10T 전후로 해서 있는데, 그런 원목 엣지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정도 있어요. 엣지를 먼저 붙여요. 엣지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 HPM이라든지 아니면 비니어 뭐 이렇게 무늬목 같은 거를 나중에 붙이는 이러한 공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엣지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비니어라든지 HPM 이런 것들을 나중에 붙이게 되면 치수가 구조재는 똑같지만 표면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엣지 포함 치수가 되겠죠. 엣지 포함. 공정도 어떻게 돼? 엣지 접착하고 그 다음에 재단하고 여기 HPM 접착하고 그 다음에 라우터로 최고 이제 외곽 처리하고 하는데 이런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포밍이라든지 원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완전 별도 특수 공정에서 하기 때문에 CAD에서는 그냥 서피스 엣지 파트 데피니션은 그냥 정의를 안 해, 보류해. 그러면 저 캠에 가서 세팅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진행하게 돼 있고, 엣지하고 가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 가공도 우리 당연히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엣지 붙이고 가공하죠. 그러니까 가공 전에 엣지 붙인다 이거예요. 가공 전에 엣지 붙이면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치수까지가 엣지 포함돼서 이모스 캠에서 치수를 풀어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공을 먼저 하고 엣지를 붙인다. 이러면은 윗부분하고 어떻게 가공 치수가 달라지죠. 공정도 달라지고 가공 치수도 달라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걸 클릭하는 순간 나 이모스 캠에서 캠 데이터가 생성될 때 엣지 붙이고 가공하겠다. 그러면 엣지 포함된 치수로 자동으로 산출해주고, 가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엣지 붙일래 하고 해서 이걸 클릭하는 순간 엣지 제외 치수로 가공 치수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붙이고 이제 캠에서 이 공정을 다시 또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공면 제품 갖고 있는 모셔닝 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엣지하고 가공하고 동시에 할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제 가공과 엣지를 하는 이제 캠 쪽에서 또 이제 모셔닝 센터 관련해서 다시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순서를 배열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소재 데이터, 캠 데이터, 가공 데이터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당연한 거죠. 쭉 왔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소재들을 내가 당연히 이 소재들을 구성하죠. 근데 이 소재들을 구성하는 이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소요량이 결정되는 건 당연한 거고, 소요량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뭐까지 달라진다? 공정까지 달라진다. 공정까지. 심지어 뭐까지? 가공해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과 가공을 고려한 소재들의 구성을 정의하는 것이 뭐다? 파트 데피니션이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파트를 정의한 게 그대로 풀리면서 어떻게 돼? 소요량이 정확히 나오고 공정과 가공까지도 같이 연동되게끔 설계한 게 뭐다? 이머스의 파트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상의 소비자의 공간에서 공간을 분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가 나오고 그 구조에 일정한 원칙이 있어서 그 구조의 일정한 원칙을 파트의 속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파트의 속성으로 정의 내린 원칙들을 가지고 파트를 정의하는데 그 파트를 구성하는 소재들의 관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순서를 정의하다 보니 뭐가 생겼어요? 공정과 가공까지 연동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공간이 어디와 연동이 돼요? 가공까지 연동되는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쭉 같이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가공, 여기 톱이네요. 쏘가 있고 밀링이 있고 엔드밀이 있고 여기 드릴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과 파트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가공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면서 또 계속 또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